안녕하세요. 지긋지긋한 만성 피로 탈출하기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할 매너테크 어소시에이트 백미정입니다. 늘 피곤하고 늦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아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피곤하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을 정도로 항상 피로감에 사로잡혀 계신가요? 생각해 보니 저 또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을 계속 했었고, 그렇게 이런 피로를 느꼈었습니다. 한 설문에서 직장인의 56%가 만성 피로 증후군에 응답을 하였고요. 두 번째인 번아웃 증후군도 피로와 관련된 것을 보면 직장인의 90% 이상이 만성 피로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조선에서는 어른들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만성 피로 증후군이 생긴다라고 기사화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증후군, 호흡곤란, 집중력, 기억력 저하, 만성 피로를 보이는 코로나 후유증으로 최소 3개월 이상 지속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시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만성 피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피로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몸 혹은 정신이 지치고 힘든 상태를 말하는데 충분한 휴식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이 피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성, 버릇이 되다시피 하여서 쉽게 고쳐지지 않는 상태, 의학적으로는 병이 급하거나 심하지 않는데 쉽게 낫지도 않는 성질인 이 붙은 만성 피로는 일정 기간 이상 이 피로가 지속될 때 만성 피로라고 하는데요. 현대 성인병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라고 합니다. 즉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응급하는 증상이 바로 이 만성 피로이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저 간단하게 몸이 늘 피곤한 상태로 좀 쉬고 나면 푹 쉬고 나면 될 거라고 믿고 믿으면서 이제 관가하게 되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매우 심각한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피로가 이제 지속되는 기간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1개월 미만 지속하는 것을 일과성 피로라고 하고,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약물 유해 효과, 빈혈, 스트레스 또는 우울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1개월에서 6개월 지속되는 경우를 지속성 피로라고 하고, 당뇨병, 활동이 저하된 갑상선, 수면장애, 암이 그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그런데 6개월 이상 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경우를 만성 피로라고 하고요.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만성 피로 증후군, 정신건강질환, 우울증이 대표적이죠. 약물 유해 효과입니다. 이렇게 잘 한번 보시면 일괄성 피로를 관가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오래 지속시켰을 때 바로 이 만성 피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원인이 같은 것을 보면요. 피로는 정말 복합적이고 여러 다각적인 방면에서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원인은 명확하게 규명할 수는 없지만, 피로를 유발하는 요인은 신체적인 요인, 그리고 정신적인, 사회적인 요인, 또 약물 부작용, 불건전한 생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원인을 보면 혈액 질환들이 대부분이고요. 특히 눈여겨볼 만한 것은 바로 영양결핍도 피로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만성피로의 가장 흔한 원인이 만성피로 증후군이라고 했었는데요. 만성피로 증후군을 진단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단계인 의심 단계에서는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만성피로 증상을 느낀다. 내가 불편해서 병원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특별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다. 일을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도 피로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 피로 증상 때문에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만성 피로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에서는 이제 진단을 해보는 게 되는데, 기억력, 집중력 감소, 인두통. 인두는 구강과 후두의 통로인데요. 우리가
침을 삼키거나 음식물을 이렇게 넘겼을 때 통증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두통이라고 하고요. 림프절이 있는 목이나 겨드랑이의 비대 및 통증, 근육통, 관절통, 평소와 다른 새로운 두통, 잠을 자고 일어나도 상쾌하지 않은 증상, 평소와 다르게 운동하고 난 후 24시간 이상 지속되고는 심한 피로감, 위의 항목들 중 4가지 이상을 6개월 이상 반복적으로 느낄 때 이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진단 기준을 하나하나 읊었을 때마다 한번 체크를 해보셨을 텐데요. 이제 스스로 한번 진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만성피로는 그냥 관가하지 말고 내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피로를 느낄까라고 진단을 한번 해보고 어떤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솔루션은 바로 럭키박스의 만성피로 탈출팩입니다. 피로와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3가지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에너지를 업시켜줄 임팩트 플러스, 간 기능을 업시켜주는 트루피어,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업시켜주는 OSP입니다. OSP는 우리가 메나테크를 소개받았을 때 대부분이 특허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았을 텐데요. 이 특허 우측에 보이는 회색 글씨가 특허에서 발췌한 내용이고요. 빨간 박스랑 그 표에 투여된 영양 제품을 보시면 A, B, C, D 4가지 제품이 나오는데 이 4가지 제품을 한 포에 담아 놓은 것이 바로 OSP입니다. 카탈리스트, 그리고 엠브로토스 AO, 플러스, 어드밴스드 엠브로토스가 이 4가지 제품이고요.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SP의 첫 번째 어드밴스드 엠브로토스입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이야기할 때는 이게 몸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가 건강하면 됩니다. 세포의 건강은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최적화해주는 면역 탄수화물 8가지가 들어간 이 어드밴스드 엠브로토스 제품이 바로 8가지 필수 탄수화물 제품이고요. 면역력을 증진시켜주고 특히 장 건강과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엠브루토스 AU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제품인데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활성산소가 생기게 되고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산화스트레스에 놓이게 합니다. 산화스트레스는 우리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혈증을 만들고요. 세포를 공격하여서 여러 가지 질환을 야기시키게 되는데요. 이 엠브루토스 AO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엠브루토스 복합물이 들어가 있고 지용성 항산화제인 비타민 E와 수용성 항산화제인 비타민 C가 100% 식물성 원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동물성 성분과 합성 첨가물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은 매우 안전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OSP의 세 번째가 바로 플러스 호르몬 균형제입니다. 호르몬 균형제 플러스는 이제 신체의 밸런스를 매우 좋게 하는 제품인데요. 구성 원료로는 글리코 영양소, 고려 인삼, 홍삼의 RG1, RB1, RG3가 들어가 있고요. 이소플라본, 사포닌, 미르, 분말 셀룰로즈, 대두 추출물, 아라비노 갈락탄이 들어가 있어서 내분기 기계 기능을 최적화해서 인체 전반에 활력을 주고요. 그리고 인체 면역계를 증진시키고 원활한 대사에 도움을 주는 파이토 호르몬 제품입니다. 그리고 OSP의 네 번째인 카탈리스트입니다. 글리코 영양소를 함유한 멀티비타민 미네랄 제품인데요. 13가지의 비타민과 9가지의 미네랄이 들어가 있어서 원활한 신진대사를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만성피로 탈출팩의 두 번째 제품인 트루퓨어입니다. 피로는 간 때문이야 라는 예전 광고를 기억하실 텐데요. 바로 이 트루퓨어 제품은 간 기능을 좋게 해주는 제품입니다. 강력한 항산화제로 해독 과정에서 생성되는 프리라디칼 분자로부터 세포 손상을 막아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세포를 재생하고 간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제품입니다. 구성 성분을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엉겅퀴에서 추출한 밀크시슬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세포를 보호해주는 간세포 재생과 간 기능 강화를 시켜주는 물질이 주원료로 들어가 있고, 그 외에도 간에 좋은 강황, 그리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고 청혈작용을 하는 복분자, 그리고 또 강력한 항산화 제품인 단일 제품으로도 많이 출시가 되어 있는 스피루린이라가 들어가 있고요. 또 해독을 도와주는 그 외에 풍부한 기타 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성화된 현대인들에게 알카리로 정상화시켜주는 레몬이 들어가 있어서 간 정화 기능을 촉진시켜주는 트루피어 제품입니다. 그리고 만성피로 탈출팩의 마지막인 임팩트 플러스인데요. 임팩트 플러스는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비타민 B가 가득 담긴 상큼한 맛의 건강한 에너지 제품입니다. 이 분말 제품을 물에 타게 되면 바로 그것이 에너지 음료가 되는데요. 비타민 B군의 기능과 역할을 먼저 살펴보면, 비타민은 에너지를 생성하지는 못하지만 몸의 여러 기능을 조절하는데요.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거나 합성되더라도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로부터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또 그 중에서도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B군은 체내에서 생화학 반응 시 촉매작용을 하는 보조효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은 수용성 비타민으로서 체내에 사용하고 나면 부분은 축적되지 않고 배출되기 때문에 매일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이 비타민 B군의 기능과 역할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먹은 음식물, 즉 영양소가 소화돼서 흡수돼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세포 안에서는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생성되는데요. 이 에너지가 생성되는 과정이 바로 우측의 과정인데요. 우리가 먹은 단백질, 당, 지방, 바로 에너지원이죠. 이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TCA 회로라는 과정을 통하게 되면 힘이 나게 됩니다. 에너지가 나게 되는데, 이 많은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에서 보시면 이렇게 빨간 동그라미 쳐놓은 것이 바로 비타민 B군들입니다. 이 B군들이 없으면 바로 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힘은 힘대로 나지 않고 노폐물은 많이 생성되게 돼 있죠. 즉 비타민 B가 이 에너지 공장에서 일하는 일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하고요. 임팩트 플러스는 이렇게 비타민 B군과 철분이 주 원료로 들어가 있고, 부원료로 버섯 균사체 혼합 분말, 아미노산 혼합 분말, 또 메나폴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원료인 비타민 B1은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하고요. 비타민 B6는 바로 단백질 대사에 필요한데요. 우리가 먹은 음식물 중에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서 소화되어서 흡수되어서 대사가 되면 그 대사 과정에서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것이 생기는데요. 만약 이 비타민 B6가 부족하게 되면 이 호모시스테인 수준이 많아져서 증가하게 되어서 이 호모시스테인은 혈액의 혈관벽을 손상시켜서 혈전을 생성시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혈관계의 질환을 야기시킬 수 있는데요. 이 비타민 B6가 바로 이 혈액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화시켜 주는 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B12가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하고요. 그리고 에너지 대사 생성에 필요한 나이아신, 그리고 아까 앞 슬라이드에서 살펴본 에너지 만드는 과정에서 보면 산소가 필요했었는데, 이 산소를 운반시켜주는 철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원료 한 가지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버섯 균사체 혼합 분말입니다. 버섯은 보통 우리가 식용으로 하는 자실체와 균사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먹지 않는 균사체에 자실체보다 영양분이 4배나 약 4배 이상 많다고 하는데요. 버섯이 총 6가지, 이름만 들어도 면역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6가지 버섯의 균사체에 분말이 들어가 있어서 면역과 생리활성에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부원료로는 아미노산 혼합 분말입니다. 이소로이신, 로이신, 발린,
이 아미노산들은 분지 아미노산이라고 해서 더 근육 단백질을 형성하는 아미노산인데요. 근육 회복 및 근육 손실을 억제시켜주는 아미노산 혼합 분말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메나테크만의 독자 개발 성분인 현대 식생활로 섭취가 어려운 바로 메나폴, 알로에베라 겔 분말 메나폴이 들어가 있어서 면역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는 임팩트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소개한 세 가지 제품이 바로 만성피로 탈출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냥 피로를 쉬면 낫겠지 하고 간과하지 않고 내가 뭔가 개선해야지 노력할 때 이 만성피로 탈출팩이 도움이 되고 체험을 통해서 활력이 넘치고 건강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도록 응원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